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점의 평행이동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평행이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대칭이동 안에서 뭐 점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이제 그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평행이동은 대칭이동이랑은 약간 까다로워요. 다르게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서로 다른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f의 x, y는 0꼴로 나타내지는 식을, 이러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식을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 이름이 뭐였죠?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던 식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쵸? 이렇게, 그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공부한 게 뭐였죠?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왼쪽에는 다 x하고 y를 사용한 문자로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변은 0인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왼쪽에는, 즉 좌변에는 x, y에 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변은 0입니다. 즉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x, y를 사용해서 나타낸 포뮬러, 다항식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변이 0인 형태로 나타내지는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니까.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딱 두 개, 직선과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f의 x, y는, 즉 여기는 이 좌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x, y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입니다. 뭐 조금 더 우리가 다항식이다 라고 특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f의 x, y가, 즉 이 왼쪽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xy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쟤는 뭐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직선의 방정식이다. 다시 말해서 쟤를 만족하는 모든 점을 나타내보면 직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이렇게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똑같고, 그지? x,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앞에도 공부했던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항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도형 f의 x, y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개념의 핵심이 되겠죠. f의 x, y, x,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미안해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는 0은 그대로 쓰고요.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이 알파는 누군데? x축으로 평행이동한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데? y 마이너스 베타, 즉 y 빼기 y축으로 평행이동한 크기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3번 그 내용을 지금 써보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는 0에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다? x 마이너스 알파. y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다? y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식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증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하고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 자체를 얘는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이게 맞더라 라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우리가 두 개를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하고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똑같이 1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중점이 1,1이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1이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선생님이 손으로 그려서 어설프게 그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그냥 컴퓨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놨는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원이요, 지금 이제 켰다 들었다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중점이 0,0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반지름 일자리 원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얘를 한번 꺼보고요, 얘를 켜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원래 빨간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중점이 얘가 지금 현재 0,0인데
그쵸? 이 파란색 원은 중점이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요, x-a의 제곱인데 a가 지금 현재 0인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려진 녹색 그래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그래프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 a를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부터 여기는 플러스 5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a가 변하면서 저 녹색 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a가 x축의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얘가 특정 위치에서 멈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마이너스 2 딱 됐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x가 플러스 2일 때는 여기가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중점의 좌표는 2,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대신에 x 대신에 x-2가 들어갔는데 중점은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은 이렇게 점대칭이랑 서로 부호가 바뀌어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x-알파를 집어넣고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 y-베타를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의 평행이동 기초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은 얘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는구나?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구나. 도형이니까요. y축으로 2만큼 그러면 얘는 y 대신에 뭘 대입하는구나?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바꿔서 쭉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여기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뭐 다 한쪽으로 넘겨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x, y 넘어와서 마이너스 y, 이걸 계산한 게 3인데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5는 0.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자, 여기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y-2의 제곱,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왜냐면 지금 대입을 하는데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나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4에 y 대신에 마찬가지 y-2. 자, 플러스 4는 0. 요렇게. 자, 얘는 그럼 이제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y 플러스 8 플러스 4는 0. 자, 내림차순 전개하게 되면 x제곱 쓰고 그 다음에 y제곱 쓰고 x 1차항은 여기 2x 여기 마이너스 2x 서로 없어지고 y 1차항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니까 이게 마이너스 8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만 계산하면 되죠. 여기가 지금 현재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 마이너스 2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3, 거기다 8 더하면 플러스 11이고 4를 더하면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잘했다. 원은요 이렇게 풀면은 에이 너 공부 조금 안 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뭐 점대칭이동 뭐 다 공부를 할 텐데, 원의 위치는요 항상 뭐가 결정하냐면 원의 중심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원은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그럼 이동은 자리만 바뀌는 거지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의 모양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동하기 전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냅니다. 우리가 어차피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하고 더하기 1이 필요합니다. 다시 빼기 1 해주고요. 요거하고 더하기 4가 필요하죠. 다시 빼기 4를 해주고, 자, 뒤에 있는 더하기 4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거 3개가 x-1의 제곱을 만들고요. 요거 3개가 y-2의 제곱을 만들고요. 요거는 없어지고
얘는 넘어가서 1이 됩니다. 옮겨지기 전에 원을 살펴봤더니 중심이 1,2고 반지름은 1인 원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떤 평행 이동이었죠, 여러분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인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뭐가 움직이죠, 여러분들?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그만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1은 0으로 가고요. y축으로 2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y좌표 2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은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을 쓰게 되면은요, 중심이 0,4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중심의 y좌표가 4이려면 y-의 4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 1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고 여기는 1이 넘어오면서 플러스 15는 0 해서 우리가 좀 전에 조금 복잡하게 찾았던 이 녀석이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핵심 너무 중요한 건데, 원의 이동은 모든 이동을 다 계산을 할 때 중심과 반지름만 다루자라는 거예요. 도형식 자체를 다루면 너무식이 복잡하니까 원의 이동은 중심과 반지름만 생각하자. 이 문장 하나, 이 유형 지금 딱 공부하신 거는요, 지금 이 도형의 평행 이동 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단원에서 나오게 될 모든 원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쉽게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도형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도형이니까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얘는요 지금 직선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도형의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4가 들어가요. x-4에 마이너스 3하고 y 대신에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입하기 전에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괄호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은 0이 돼서요. 자, x-3i 찐콩찐콩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얘까지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그래서 직선은 그냥 그대로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일단 원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포물선도 선생님이 할 얘기가 조금 있으니까. 자, 이제 원은 우리가 다 바보같이 계산하지 않는다. 얘 중점은 지금 현재 몇 컴마 몇이다? 5,0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현재 얼마다? 루트 3이다. 이걸 딱 기억하고 나서, 그럼 얘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느 점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x축으로 4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만큼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0이 마이너스 3으로 가고요. 움직인다고 그래서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3입니다.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9,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돼야지 x좌표가 9가 되겠죠.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여기는 뭐가 온다?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 3 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위에 봅시다. 포물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도형이요, 딱 3개란 말이에요. 직선, 포물선, 이차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원이에요. 자, 그럼 이 3가지 유형이 이 단원에서 계속 나와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뜬금하겠지만 원이 제일 쉽습니다.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포물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평행이동은 뒤집히거나 어떠거나 하지 말고 그냥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물선의 모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안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볼록하는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포물선은 평행이동을 해도 뭐가 똑같다? 2차 계수가 똑같고 꼭지점의 위치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물선의 평행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리대로 한다면, 원리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도형의 원리대로. 그래서 얘는 여기는 y 대신에 뭘 집어넣고 y 플러스 3을 집어넣고 요렇게 2하고 가로 열고
x 대신에 x-4를 집어넣고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요.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자 2에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거든요. 선생님이 바로 그냥 전개합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분배합니다. 이거 쓰고요. 여기는 상수항도 이쪽으로 넘깁니다. 여기는 y만 남겠죠? 그럼 y는 자 2x제곱 쓰고요. 요거 계산돼서 마이너스 12x 쓰고요. 요거 계산하면 16인데 5를 빼면 11이고 거기에 3 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자 얘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원에서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법, 자 조금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기다 열심히 썼을 텐데 그치? 선생님이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옆에 여백 적당히 찾아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포물선을 접근하는 두 번째 방법, 먼저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y는 그 말은 저 이참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일단 2로 묶고 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로 묶고 나면 여기가 뭐로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곱해져서 바깥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돼서 얘는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자, 이 지금 방금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요, 선생님이 중3 버전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이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 컴마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제 꼭지점이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더하면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2차 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는 식은 y는 2차 계수 쓰고 x 마이너스 꼭점의 x좌표, 그 다음에 꼭점의 y좌표,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지점만 찾아내면은요. 에이 선생님, 근데 포물선은 원이랑 다르게 얘랑 별로 계산량이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포물선은 꼭지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2차 계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선생님이 설명이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밑에 방법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는 이제 평행이동이 한글로 써져 있지 않고 기호로 나타내진 거네요. 지금 보니까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했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할 때는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점이랑 반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y 대신에 1번은 여기 밑에다 쓸게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는 쓰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얘를 쓸 건데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를 열고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리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얘는 y 플러스 1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세요. 방정식 형태로 여기 있는 걸 다 1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식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은요 지금 보니까 원이죠. 선생님이 원의 평행이동은 중심과 반지름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움직이기 전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입니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고요. 반지름은 1이죠. 이게 이제 점이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평행이동?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렇게 하게 되면 0,0이 되겠죠. 그리고 원은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원은 이러한 원이 되고요.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 1 하고 나서 원의 방정식은 대입하면 계산이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핵심 내용을 알면 이렇게 훨씬 더 평행이동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되고요.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이니까요. 그래서 1번 직선이니까요. 여기는 x 대신에 얘를, 여기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식을 쓰게 되면 5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을 정리한 식이 되겠죠. 자, 5x 더하기 5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고요.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 문자 1창들 써주고 요거 다 더한 게 1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포물선이죠, 여러분들. 물론 그냥 대입해도 되고 얘를 꼭지점을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대입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y 대신에 기초니까요. 네, y-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데 식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요렇게요. 정리하고 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요. 자, 뒤에 1차항 전개한 게 6x 더하기 6 더하기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넘기고 또 씁시다. 그래서 얘는 2차항이 마이너스 x제곱, 1차항은 요거 정리한 게 플러스 4x, 여기까지 더하면 5인데 여기까지 더하면 12고 여기까지 다 더한 게 15하고 포물선이 풀어집니다. 자, 원은요, 근데 기초더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하고 반지름으로 바로 풀게요. 자, 얘는요,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 하고, 근데 이게 조금 표준형 바꾸는 게 약간 그렇다, 그쵸? 얼마가 필요하죠?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 녀석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1이니까 절반은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걔를 더하고 빼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네, 마찬가지로 요거 절반의 제곱 더하기 4, 우리 맘대로 더했으니까 빼기 4. 자, 마이너스 20 그대로 써주고요. 자, 그럼 요거 세 개가 뭘 만드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게 24고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얘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면, 네, 넘어와서 바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되고요. 얘는 그럼 4분의, 여기다가, 96에 97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요렇게 되겠죠.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숫자를 거지같이 줬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요,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냥 써버릴게요. 루트 씌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평행이동의 통해서 어떤 점으로 움직이냐면 x축은 마이너스 1만큼 y축은 플러스 3인데 얘가 지금 점이죠, 여러분들.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축으로 3만큼 움직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여전히 반지름 제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지름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평행이동이 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오죠. 4분의 9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평행이동 기본 유형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도형 f의 x, y는 0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x-알파, y-베타는 0이다. 네, 다시 말해서 x축 x 대신에 x-알파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베타를 집어넣는다. 어디에? 움직이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에. 자, 평행이동한 두 직선은 뭐가 같아요? 평행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죠. 자,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아, 선생님 지겨워요. 이제 나와야 돼요. 저절로 슉슉슉 다 나오면서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수직일 조건은 x 계수끼리의 곱 더하기 y 계수끼리의 곱의 합이 0이 나오면 수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선 하면은 이제 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개념이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쫙 하고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이고, 여기는 x, y에다가 저 거리를 재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는요, 앞에서 배웠던 모든 도형 단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직선 kx-y 플러스 k-1은 0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 말은 도형이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x 대신에 뭐 집어넣고 x-m,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y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y 빼기 3, 요걸 대입해서 이거랑 같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다가? 이 원래 식에다가.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게 되면 k에 x 대신에 x-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3이 들어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하고 대입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kx-km y 플러스 3 플러스 k-1은 0이 되고요. 자, 얘를 x, y에 대한 내림차순, 자, x 1차항 썼고 y 1차항 썼고 나머지는 다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안 그런 것 같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통째로 상수항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걸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 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x 계수 k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k의 값은 2가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다가 k에다가 2를 대입한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1이 되는데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이게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상수항의 역할을 하니까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1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요렇게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m이 남고요. 요거 계산하면 4인데 맞죠 여러분들? 그게 1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m의 값이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km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고요. k가 2, m이 2분의 3이니까 곱하면 3 하고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쭉쭉쭉쭉쭉 이걸 먼저 찾아보겠죠. 그렇죠? 평행이동하면 얘랑 어떻게 만난대? 수직이다. 그래서 기억을 찾아서 그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우리가 먼저 대입할 식은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하고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움직이는데 여기에다가. 그래서 y 대신에 y-1을 집어넣고 a는 그대로 쓰고 괄호 열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요렇게. 그럼 y는 꼴로 정리하게 되면 ax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사 와서 플러스 2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 2 누구랑 그치? 여기 있는 이 핑크색이랑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는 2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a인데 그걸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나머지 b는 어떻게 찾느냐? 근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 이 문제가 이게 어렵거든. 어디에서 만나?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 y축이랑 만나는 점은 뭔데? 그 직선의 y절편이잖아. 다시 말해서 저 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이제 갈색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을 얘기해 주냐면 y절편이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y절편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핑크색의 y절편이 얼마죠? 플러스 1이고요. 우리가 찾은 이동한 녀석의 y절편은 여기에 있는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통째로 y절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풀어야 되는 건 이동해서 우리가 찾아낸 이 녀석의 y절편이 문제에서 주어진 1과 같다라는 거고요. a는 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b만 미지수로 남아있는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b를 찾게 되면 이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a하고 b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빼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한
직선과 원래 직선, 즉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는 이런 직선이었대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서 L2를 얻어냈대요. 그랬을 때 L1과 L2 사이의 거리가 2가 된대요. 그럼 먼저 우리가 L2를 구해봅시다. 그럼 L2를 구하게 되면은요, L2는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대입할 건 x 플러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y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네,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정리한 식은 3x 더하기 3 마이너스 4y 플러스 4k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따라서 3x 마이너스 4y 상수항 정리한 게 플러스 4k 요거 계산해서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L2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원래 이동하기 전 그래프 보이죠? 이 녀석과 이동한 후에 L2 사이의 거리가 2다 라는 식을 지금부터 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한 점에서 계산이 편한 아무 점이나 얻어낸 다음에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기는 L1위에 있는 x좌표가 0인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0, 근데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자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 y는 2분의 1이라는 점이 이 L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L1이 되고요. 이게 L1이 되고, 이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L2가 왔는데, 이 여기 위에 있는 점 선생님 맘대로 x가 0일 때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찾아낸 거고요. 우리는 이 점과 이제 우리가 찾아낸 L2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어느 점? 이 점과 어떤 직선? 이 L2 사이의 거리가 2다 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자, 거리 2는 쫙 긋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루트 씌우고 x 개수의 제곱 9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6 미안합니다. 자, 절대값 딱 씌우고 x에다가는 여기는 x좌표 0을 집어넣게 되면 다 날라가고 y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k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걸 풀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는 분모는 그냥 5가 되고요. 절대값 4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4k 플러스 3은 10이 되고요. 절대값이 풀리는 원리에 의해서 4k 플러스 3은 뿔마 10이 됩니다. 여기서 1로 왔을 때 사용되는 절대값 푸는 원리는 절대값 x가 k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k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방정식 할 때 많이 풀었던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양수 k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일 때만 되겠죠. 그래서 4k는 여기가 플러스면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7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4분의 7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교재를 만들면서 깜빡하고 문제를 선택을 안 해놨네요. 자, 이 유형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죠. 1번 평행이동으로 원의 크기나 모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자, 평행이동으로 원의 위치가 바뀌므로 원은 바뀐다. 원의 중심의 위치는 바뀐다. 다시 말해서 원의 평행이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의 중심은 2분의 마이너스 x 개수, 2분의 마이너스 y 개수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의 4배다 라고 원의 방정식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원의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다음과 같을 때, 자, a, b,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일단 이 원은요, 중심이 몇 몇이에요? 1,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중심이 몇 마이너스 2, 얼마? 1이래요.
너무 쉽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 평행이동을 써보게 되면 이 평행이동은 x, y를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빼기 3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더하기 6을 했다는 얘기죠.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6이 되는 거죠. 더하면 3 하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 이걸 감히 전개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완전히 산으로 가겠죠. 그죠? 꼭 기억해 두세요. 중심이다. 원의 이동은 중심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요. 봅시다. 얘는 지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 중심이 1로 갔대요. 자, 이 녀석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죠, 여러분들? 3,0이고요. 그게 자, 이 녀석의 중심은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 4만큼. a가 그러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4만큼.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인데 그게 얼마만큼이에요? 마이너스 b만큼이에요. 저기가 함정이죠.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b의 부호가 함정인 거예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답은 8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원의 평행 이동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을 이러한 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이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되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먼저 기억에 의해서 중심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갈색 원의 중심 여러분들 바로 나와야 되는데 몇 컴마 몇입니까? 1, 마이너스 3. 이 각각의 개수들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중심의 좌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옮겨지냐면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여러분들? 0,0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평행이동을 찾아보게 되면 평행이동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래 힌트를 풀어내겠습니다. 이 녀석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해서 C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원래 옮겨지기 전에는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x 개수가 없죠, 여러분들. yx부터 나왔잖아요. 0, 중심의 y좌표는 2가 되는데 이게 이러한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이는 거고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저대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게 점 C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는 점 C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점 C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원점과 즉 0,0과 점 C 사이의 거리니까 마지막으로 선분 OC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0,0과 마이너스 1,5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루트 17로 풀리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고 숫자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을 읽고 나서 평행이동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원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2 컴마 대답하고 있죠? 얼마?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중심이 몇 컴마 몇으로 옮겨져요? 0,0으로 옮겨지죠? 평행이동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여기 뭐 써야 돼? x-2,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래서 y 플러스 3. 평행이동의 정체를 찾아냈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녀석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니은에 옮겨지기 전의 중심은 몇 컴마 몇? 3, 얼마? 4. 그쵸? 그래서 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심만 알면은 되는데 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다 바꾸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1로 가고 y좌표는 3만큼 커지니까 7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과 이게 이제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중심이 되는데 그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마지막으로 원점 0,0과 1,7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 문제의 답은
루트 50이기 때문에 5루트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포물선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져 있죠. 에 대하여 평행이동으로 포물선의 볼록한 방향과 모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걸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치에 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포물선의 모양이나 볼록하는 방향은 평행이동으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록하는 방향과 포물선의 폭을 결정하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2차 계수 a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는 바뀌지 않는다. 포물선의 위치는 뭐가 결정하죠? 포물선의 꼭지점이 결정합니다. 꼭지점이 결정하므로 뭐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꼭점의 x좌표는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다. 다 중학교 3학년 때 3번 내용은 배운 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1,3을 마이너스 1,2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기억을 통해서 평행이동의 정체를 살펴보게 되면 x, y는 x좌표는 2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큼, y좌표는 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포물선이 옮겨지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원래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 다시 해주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오죠.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저 찾아낸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 기억이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건 지금 이제 뭐가 움직이죠, 여러분들?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점은 그냥 그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만큼 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가 찾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움직인 후의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A도 마이너스 3, B도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6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얘는 심지어 평행이동의 원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의 원리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따로 찾지는 않고 기호로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저 평행이동은 x, y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3,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움직이기 전에 꼭지점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찾아보게 되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하고 우리 맘대로 더했으니까 빼기 4 남아있는 상수항 쓰게 되면, 여기는 세 개가 x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들고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저기 있는 기억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x축은 3만큼, x좌표는 3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y좌표는 1만큼 커지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거를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의 활용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원이 2등분이 될 때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면, 아이고 선생님이 빈칸으로 만든다는 게 깜빡했다. 그 직선은 원의 무엇을 통과한다? 중심을 통과한다. 그제 어떤 직선이 원을 정확하게 넓이를 반으로 가른다든지 둘레를 반으로 가른다는 얘기는 그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직선 y는 3x-1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얘기는, 평행이동을 하고 났을 때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원의 중심인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평행이동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그냥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받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x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요?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이동을 2a만큼 하기 때문에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2a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은 건 그대로 쓰면 되죠. 정리하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넘어와서 플러스 2a가 되고 마지막 정리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평행 이동한 직선식인데요. 우리가 얘를 기억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기억 프라임이 저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도형이 지난다는 얘기는 무조건 대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x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한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는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상수항을 일로 넘길까요? 요거 계산한 게 2고 2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서 찾는 우리의 a의 값은 4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한 직선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죠.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죠. 2는 그대로 쓰고 여기는 x 대신에 뭘 대입합니까? x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평행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2는 넘겨서 마이너스 2로 되게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y는 2x 마이너스 1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정리 평행이동된 식이 원의 중점 몇 컴마 몇을 지나요? 네, 우리가 이를 기억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기억 프라임이 원의 중심 m 컴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y좌표 마이너스 3 대입해 놓고요. x 대신에 m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식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2m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과 직선이 접할 때에 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자, 직선 y는 3x 플러스 1을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게 이 포물선에 접할 때가 되겠네요. 포물선에 접할 때 원으로 낼라 그랬는데 왜 포물선 문제가 나왔지? 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 읽어보게 되면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무엇과 같은 거죠? 우리가 원에서 공부했던 반지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는 x, y에다가 저기는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은 애가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원은 조금 쉬운데 포물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2차 함수 때 배웠기 때문에 많이 까먹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 평행이동한 애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게 되면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는 y-1 집어넣고요. x축으로는 k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는 x 대신에 x-k를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y는 꼴로 정리하면 3x 3k 플러스 2 플러스 2가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3x 3k 플러스 4가 됩니다. 뭐가요? y가요. 평행이동한 애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래로 블록을 하죠. 아래로 블록을 해요. 이렇게 블록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는 애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방정식과 그래프의 연결고리,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그래프,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두 녀석을 연립한 녀석의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방금 했던 말 기억나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줄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알아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한 줄여서 쓰자. 연립방정식의 미안해요. 열심히 썼을 텐데 연립방정식의 그냥이 아니라 실근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근과 같다. 그럼 지금 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연립해야 되는 두 식은 뭐냐면 y는 3x-3k 플러스 4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면 어떻게 우리가 연립했었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했었죠? 여기는 y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3x 마이너스 3k 플러스 4는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를 방정식 입장으로 볼 거기 때문에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3k가 되고,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써봤더니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한 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게 판별식이고요. 그 녀석이 실근이 하나 나오려면 우리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1차 개수가 짝수니까 선생님은 짝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써볼게요. 공식 써줄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입니다. 여기서 B'은 이 녀석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의 절반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C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가 통째로 상수항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K를 찾게 되면 문제 답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평행이동의 원리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문제 자체는 조금 고난도 이차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2K만 넘기게 되면 36이 돼서요.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3하고 풀리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쭉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함수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공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쓰담 해주세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까먹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이차함수 부분을 강의를 따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선생님이 내려고 했던 문제인데 원이랑 포물선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원래 다른 문제집에는 다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구분 지어서 조금 해주고 싶었는데 똑같은 걸, 이건 좀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일단은 원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원을 움직였을 때 그 원이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의 평행이동은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심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얼마죠, 여러분들? 자, 중심은 1,0이고 반지름의 제곱은 10이에요.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는 1만큼 늘어나서 2가 되고 얘는 n만큼 늘어나서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을 움직인다 그래서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한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1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이 얘랑 접한다 라는 걸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 찾아낸 원을 기억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자, 니은이 기억 프라임과 y는, 근데 저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이제 바꿀게요. 자, 그래서 3x-y 플러스 1은 0이 접함. 자, 우리가 직선과 원이 접하는 건 항상 어떻게 푼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무엇과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이 2,n이라는 점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씌우고 x 좌표 대입, y 좌표 대입하게 되면 6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 반지름이 나와야 돼요. 반지름은 루트 10이죠. 10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럼 얘도 루트 10이고 얘도 루트 10이기 때문에 양변의 분모를 곱해주게 되면 일단 절대값 반은 7 마이너스 n이 되고 여기는 그냥 10이 됩니다. 그럼 절대값 풀리는 원리에 의해서 7 마이너스 n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n은 이게 1로 넘어가서 n이 되고 얘는 1로 넘어와서 7 마이너스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부호의 순서를 지켜준 거고 우리가 얘를 복호 동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복호, 부호가 겹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동순, 같은 순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넘어가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17,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양수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7로 풀리게 됩니다. 17. 네. 자, 이번 유형은요. 평행 이동을 했더니 원이 축에 접하더라. x축, y축에 접하더라 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러한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그런데 평행 이동한 애의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일사분면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중점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점의 x좌표의 절대값과 중점의 y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혹시 외우고 있으면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문제는 원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접하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편합니다. 아시겠죠? 수학은 되도록이면 적게 외우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축에 접하는 그림을 그려서 상황에 맞는 식을 세운다. 1번은 왜 집어넣냐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접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은요, 이 원이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이 원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중심과 반지름이 지금 우리는 다 필요해요. 그쵸,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쟤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기억. x제곱 플러스 2x와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빼기 1 다시 해주고 요렇게 우리 한 거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필요하고 다시 빼기 4 해주고 요거 쓴 거고요. 마이너스 11은 0까지 써줍니다. 자, 요거 3개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고요. 요거 3개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만들고요.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마이너스 16인데 요렇게 됩니다. 아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얼마다? 4다.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요. 근데 걔를 옮겨 놨더니 x축, y축에서 동시에 접하는데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일사분면에 있다. 그럼 그림 그려요, 여러분들. 일사분면에 있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러한 원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가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이 원은 중심이 4,4인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도 4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디귿 이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4,4로 갔죠, 여러분들? 그럼 이 녀석의 평행이동의 원리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 평행이동은 x, y를 x좌표가 5만큼 커졌으니까 x좌표는 x축으로 5만큼 y좌표는 6만큼 커졌으니까 이러한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m은요 5가 되고요. 여기 있는 n은 6이 돼서요. 우리가 5에서 6을 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하고 풀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축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요. 평행이동에 조금 힌트를 줬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a, b는 반드시 양수란 얘기는 괄호로는 오른쪽으로만 평행이동을 하고 세로로는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평행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는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쵸?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4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먼저 그려볼게요.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3이고요. 자,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그죠? 원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큼 내려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큼 가서 원이 이러한 원이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요. 이러한 원이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고 위쪽으로만 움직여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렇게요. 그죠? 왜냐면 움직이는 방향이, 평행 이동되는 방향이 이렇게 가로로는 좌우로는 오른쪽으로만, 위아래로는 위쪽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가 지금 강력하게 제약사항을 걸기 때문에 얘가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만 가서 X축, Y축을 동시에 접하는 방법은 일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럼 이럴 때는 원의 중심을 위치를 봤을 때 X좌표도 반지름, Y좌표도 반지름이 돼서 지금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4,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심이 원래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이게 몇 컴마 몇으로 갔죠? 4,4로 갔죠? 그러면 이러한 평행이동을 쓰게 되면 x, y는 x는 6만큼 늘어났으니까 x축으로 플러스 6만큼, y는 1만큼 늘어났으니까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이는 원이 돼서요. 여기는 a는 6, 여기는 y의 평이동 크기 b는 1이 돼서요. 문제를 더한 값은 7하고 풀리게 됩니다.